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클럽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생 박정준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논문은 2018년 미생물 관련 탑저널인 마이크로바이옴에 게재된 Fecal Source Identification Using Random Forest입니다. 108회 인용되었습니다. 논문은 피컬 샘플이 주어졌을 때 그 피컬 샘플의 출처를 찾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 구축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의사결정 트리는 스무고개와 같이 여러 질문들을 통해 분류하는 트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의 사진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추는 디시전 트리에서는 털이 있냐 없냐, 이빨이 날카롭냐 날카롭지 못하느냐, 줄무늬가 있냐 없냐의 질문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종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불완전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배깅은 쉽게 말해서 비복원 추출을 뜻합니다. 100종류의 동물 중에서 10종씩만 비복원 추출하여 불완전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이런 불완전한 디시전 트리들을 여러 개 묶어서 보았을 때 분류적으로 완성적인 포레스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깅이란 과정을 통하는 이유는 머신러닝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적합,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적합은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의 호랑이가 특이하게 다리가 3개인 호랑이라면 다리가 3개인 동물은 호랑이다와 같이 인풋 데이터에만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사진을 보고 분류하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을 경우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하는 1번 디시전 트리에서는 날개가 있냐 없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조류와 포유류를 가르는 질문이 됩니다. 이후로 줄무늬가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호랑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번 트리에서는 호랑이와 얼룩말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2번 트리에서는 이빨이 날카롭냐 날카롭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호랑이와 얼룩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개가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 없어서 호랑이와 펭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여러 가지 트리들을 종합해서 포레스트로 구축을 하고 이런 보완된 성능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 이후 본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백그라운드와 인트로덕션 내용으로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트레디셔널 피컬 인디케이터로 사용하던 이콜라이, 엔테로코커시는 온혈동물 내의 분변 샘플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 이전에 하이스루프 시퀀싱 오브 마이크로바이얼 커뮤니티 컴포지션에 대해서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분변 오염원 식별을 하는 선행 연구 사운드 트래커가 있었으나 모델의 한계로서 새로운 샘플을 분류할 때마다 리어널라이즈 해야 하고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오버피팅과 모델 구축할 때 이외에 재분석이 필요 없다는 이점을 갖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피컬 샘플들의 분류를 위해 홀텍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클로스트디알레스, 박테리오디알레스 중에 V4, V5, V6 부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V4, V5, V6는 16S rRNA의 짧은 시퀀스로 하이퍼베리어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굉장히 적합하고 연구에서는 V4, V5 리전을 묶어서 분석을 하고 V6 리전을 따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적 목적인 Fecal Identification, 즉 Fecal 데이터를 얻었을 때 어떤 종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 82개의 Fecal 샘플을 모았습니다. 소, 개, 사슴, 돼지, 거위, 토끼와 너구리를 모았고 사람 분변 샘플을 위해서 7개 미국의 다른 도시와 스페인 레우스,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총 17개의 샘플을 모았고 비교군을 위해 강과 호수, 스톤워터 디스차저에서 프레시워터 샘플을 모았습니다. 이후 얻은 모든 소스에서 시퀀싱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각 소스 레프레젠테이티브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프레젠테이티브 시퀀스의 구성을 클래시파이어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소스 A의 홀 시퀀스를 논 소스 A와 비교해서 특이적으로 있는 시퀀스나 구성 비율이 특이적인 시퀀스를 추려내고, 추려내진 소스 A의 시퀀스의 평균을 소스 A 클래시파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집한 모든 소스에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고, 각 클래시파이어는 10,000개의 트리를 갖는 100개의 랜덤 포레스트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규어에서 보시는 MDG는 Decrease of Genie를 의미합니다. 이후 unknown 샘플이 있을 경우에 클래시파이어 A, B와 모두 비교하여 어떤 동물의 분변으로 컨테미네이티드 됐는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체득하였습니다. 보시는 피규어에서 왼쪽에 인풋으로 넣어진 unknown 샘플의 경우 소스 A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는 시퀀스 1, 2, 3과 모두 잘 매칭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클래시파이어 B로 들어갔을 경우에 시퀀스 5와는 매칭되지만 이외 3, 4, 8 시퀀스와 매칭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unknown 샘플은 소스 A의 클래시파이어로, 즉 소스 A의 동물의 분변으로 판별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는 피규어는 각 동물별로 ASB, 앰플리콘 시퀀스 베리어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SB는 휴먼의 SNP와 같이 앰플리콘 내에 단일 유전자 서열 변이가 나타난 경우를 ASB라고 말합니다. 두 종의 박테리아에서 전체 V6 리전 시퀀스 중에서 클래시파이어에 포함되는 시퀀스인지 혹은 다른 클래시파이어에 포함되는 시퀀스인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퀀스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알레스에서 휴먼 피컬 샘플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은 ASB들이 속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에서 디어와 카우는 루미넌트로, 캣과 도그는 펫으로 묶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7%의 ASB가 클래시파이어에 해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피규어에서는 각 동물별로 클래시파이어에 포함되는 ASB의 분포가 다르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에서는 클로스트리디알레스 클래시파이어에 속하는 ASB 중에 다른 클래시파이어에 속하는 ASB가 각 동물의 샘플에서 어느 정도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가 분석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앞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구축 시 스페시픽하게 존재하는 시퀀스 뿐만이 아니라 그 비율 또한 고려를 했기 때문에 ASB들은 중복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의 차이가 구별을 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시웨이지, 즉 휴먼 소스의 클래시파이어에 속하는 ASB가 다른 샘플에서는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캣과 도그는 앞서 펫의 분류군으로 같이 분류를 했었는데 두 패턴이 비슷하고 카우와 디어 또한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피규어에서 조금 흥미 있었던 부분은 카우와 디어는 지네릭 디스턴스는 가깝지만 일반적으로 자라는 환경이 가축과 야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 마이크로바이옴 컴포지션의 영향이 호스트 지네틱 디스턴스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우피그의 패턴보다 카우디어의 유사도가 더 높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보시는 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샘플들을 V6 리전 클래시파이어에 넣었을 때 결과입니다. 거의 모든 클래시피케이션이 올바르게 분류를 했으나 빨간색 밑줄을 캣 PU15, 도그 PU17의 경우 박테리오아이드 달레스의 오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펫의 대분류군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분류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괄호 안의 숫자인 ASB의 분포가 박테리오다일레스의 경우 더 높았는데, 이는 시그니처 시퀀스가 더 많음을 시사합니다. 추가 검증을 위해 거위, 토끼, 너구리의 분별 샘플 또한 클래시파이어에 넣고 분석을 했을 때 두 박테리아 클래시파이어에서 모두 분류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 라쿤의 경우 일부 펫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웨이지 샘플의 경우 두 박테리아 클래시파이어에서 모두 굉장히 높은 비율로 분류를 잘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앞서 채집한 25사이트의 담수 샘플들을 휴먼 마커 qPCR을 통해서 휴먼 컨테미네이션이 있는 샘플인지 없는 샘플인지를 가르고 각 샘플에 대한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검사했습니다. 대부분 HC로 표시된 휴먼 컨테미네이션 샘플은 스웨이지로, NHC로 표시된 논 휴먼 컨테미네이션 샘플은 분류하지 않았으나 빨간 선으로 표시한 두 샘플에서 오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두 샘플 외에 모든 샘플에서 클래시파이 정확도가 높다고 연구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퀀스 기반 데이터에서 오염원 식별을 위한 랜덤 포레스트 기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클로스트트리 다이알레스와 박테리오아이 달레스 두 종을 마커로서 사용을 하였고, 사람과 동물 오염원 모두 두 종 잘 수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나이온과 같은 롱리드 시퀀싱에서의 적용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채택한 결과로 적은 계산량으로 병원군 위험평가 및 식별 등을 유용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